검찰 수사 때는 못 밝혔던 부분을 새롭게 이제 규명된 부분이 특검이 건진 법사의 역삼동 법당을 갔더니 2층에서 비밀의 방을 찾아냈는데 일본신 아마테라스 굿당이 존재했다고 하는데 일본 전문가인 김신우 선배 아마테라스 어떤 겁니까 이게 도대체? 아니 뭐 저는 일본 전문가는 아니고 아무튼 잠깐 뭐 이용욱 기자 계속 영화 얘기하는데 영화 뭐 파묘에 나오는 대사가 있잖아. 흉한 것이 나와버렸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뭐 아마테라스라는 게 뭐 일본에서는 뭐 일본 토착 종교 신도에서 주신인데 일본 왕실 조상신이기도 합니다. 아마테라스를 모시는 신사 촌본산이 일본 중부 미에현에 있는 이세 신궁인데 이게 네. 과거 에도 시대부터 이제 평생은 한번 가봐야 될 곳 해가지고 한때는 뭐 그 돈 없는 데서 사람들이 그 이세 신궁까지 몰려 들어가지고 이세 마일이라는 그 붐이 일기도 했을 정도로 그 일본에서 상당히 뭐 신성한 곳으로 이제 꼽히는 데죠. 그런데 이제 그 아마테라스는 게 이제 과거 제국주 시절에 이제 일왕을 신성하게 그렇습니다. 만들기 위한 뭐 어떤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활용된 게 왜냐하면 이게 일왕이라는 게 아마테라스의 자손이고 이게 만세일기라고 해가지고 만 세대 동안 한 핏줄로 이어졌다라는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죠. 그런 허구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게 저희 이제 일제 시대 때랑 관련된 게 식민 시절에 일본이 이제 남산에다가 뭐 이 조선 신궁 세우면서 아마테라스를 모시기도 했고 그랬구나. 이런 거 신사참배를 강요했기 때문에 아마테라스라는 게 이게 그때 이제 보도를 보면서 약간 놀라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좋은 기억을 주는 그 신은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근데 뭐 일각에서는 보니까 이제 뭐 전시가 아마테라스 모신 게 이제 한국 무속이 일제 시대 때 이제 뭐 일본 신도 영향을 받았던 탓이 있다라는 해석도 있긴 하던데 아까 뭐 이용욱 기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전시가 일광 조계종 소속인데 이 일광이라는 것이 이제 햇빛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테라스가 기본적으로 태양신이기 때문에 일본 신도 영향과 뭐 무관하지 않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는데 네. 사실 구체적인 건 저는 잘 모르겠고 다만 이제 한국 내 무속 공간에다가 이렇게 일본 신을 봉하는 사례는 아주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기억하기로는 이제 메가드 장군 모시다는 걸 본 적이 있고 박정희 유경수 모시는 건 본 적이 있어도 아니 당군 한 건 보시면 되잖아요. 보니까 굳이 뭐 여하튼 아마테라스 극히 이례적인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인데 그 아무튼 아마테라스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괴하게 느껴지고 일본적인 색채가 느껴진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그런 국정 운영이라든가 외교 관계에서도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일부 이제 일본과 가까운 측면이 투영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도 이제 범상치 않게 보이는 건데 주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 건데 그 영화 중에서 우리 신명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이 영화를 두고도 굉장히 말들이 많았죠. 이용 기자. 아니 뭐 제가 이제 이름은 문화부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 말씀을 좀 드리면 안 그래도 저희가 좀 궁금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영화인가 해서 후배한테 이제 기사를 쓰라고 시키려고 굉장히 그 꺼리는데 좀 약간 억지로 보게 했는데 글이 너무 좀 그래서 이제 평판 안 좋은 건 알고 그래서 보라고 하면서 야 같이 죽자 그러면서 저도 봤습니다. 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일단 좀 만듦새는 이제 완성도는 좀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고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막 줄거리가 펑펑 튀고 배경 지식 없이 가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지루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졸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방송하려고 다시 복귀를 좀 했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일단 저도 좀 놀란 게 그 아마테라스 신 법당에 나왔다는 거 보고 그 영화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게 말이 되나 했는데 그걸 보면서 이 영화에도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지 않을까 이런 보증이 생각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네. 보증을 했다. 근데 약간 좀 배경이 다른 게요. 이제 영화에서는 건진이 그걸 하잖아요. 근데 그 아니 영화의 현실에서는 실제는 네. 영화에도 건진의 모습을 한 건재법사라는 게 나오기는 해요. 건재법사. 근데 이 건재법사는 역할이 되게 좀 제한적이고 오히려 이 영화에서의 꼭대기는 지금 김건희의 양아버지가 있잖아요. 우리 그 김모 씨라고 이가 제가 죄송합니다. 거듭 죄송한데 이게 옐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최은순 씨의 내연남 김모 씨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이제 유튜브 방송 같은 데 많이 보면. 근데 그 사람의 그 모델이 등장을 해요. 배우 명계남 씨가 연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김건희의 양아버지예요. 양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뿌리가 일본인이고 이 사람이 일본 법당을 모셔요. 거기서 비밀 법당을. 네,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맨 끝에 가면서 이제 본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제 일본 귀신 법당을 모시고 항상 명계랑 옆에는 그 음향사 있잖아요. 일본 영화 음향사에 보면 나오는 그런 복장을 입은 듯한 일본 귀신이 붙어 다녀. 처음에는 나 귀신인지도 몰랐어. 왜 저 사람 저기 붙어 있지? 막 이런 느낌인데 붙어 다녀요. 근데 그래서 보면은 건진이 하는 짓을 지금 이 영화에서는 그 김건희의 양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뒤져보니까 이 영화를 제작한 그 열린공감 TV라는 데서는 줄기차게 이
김건희 일가의 뿌리가 그 김모 씨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거군요. 건지는 이제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꼭대기는 김모 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린공감 TV에서 만든 신명에는 김건희의 양아버지 네. 명계남 씨가 역할한 그 김모 씨가 이 일본 신도 모시고 모든 걸 조종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 좀 약간 우리가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여하튼 이제 일본 법당이 나와요. 일본 법당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양아버지가 나왔으니까 네. 이제 죄송합니다. 옐로우입니다. 그 최모 씨의 그 내연남 김모 씨가 있잖아요. 이건 현실이고 근데 이분이 그 일본 통일교하고도 연결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그 천리교라는 종교가 있대요. 근데 이거와 다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있는데 최근은 아니고 그 이태원 참사 났을 때 보면은 일본 천리교 복장을 입은 사람 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 참사 현장에서 제사진 낸 듯한 사진이 찍혀서 논란이 된 적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이 신명에도 나와요. 근데 이거를 그 최모 씨의 내연남인 김모 씨가 사주를 했다. 뭐 이런 이제 보도들이 아니 그 추측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거를 영상화한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당히 꼭지점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영화를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거기 이제 윤석열이 나오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대사도 없고 캐릭터도 없고 서사도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줄거리를 얼렁뚱땅 만들어가지고 구축이 네. 안 됐구나. 캐릭터 구축을 안 하고 나온 거예요, 영화가.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나온 거 보니까 이게 윤석열의 본 모습이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진실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이제 신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영화는 좀 나쁜 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이태원 참사를 약간 좀 음모론적 시각에서 일부러 유도된 듯한 것으로 이제 묘사를 해요. 암시를 하는데 네. 이거는 좀 지나치게 나간 것 아닌가 그렇죠. 슬픔에 또 하나는 마지막에 윤석열 계엄을 일본 신하고 이제 우리나라 신하고 대결해서 우리나라 신이 이기는 거야. 우리나라 무당이. 그래서 계엄이 저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계엄 그 윤석열 불법 계엄하는 날 그 거리에 나갔던 시민들의 노력을 다 우습게 여기는 아니 좀 그러네. 이렇게 평가절하한다는 네.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걸러서 보시되 다만 이게 아주 허황된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 네.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약간 실화 비슷한 측면이 없지 않은데 그 영화 신명의 주연 배우가 이제 보니까 김규리 씨하고 안내상 씨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화 내용이 다 허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허구라고 하기엔 너무 고증이 좀 된 것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아니 저는 뭐 일부 그러니까 아마테라스 신을 보고 제가 그거 법당을 보고 많이 놀라서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닐 것이고 이 열린공감 TV를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열린공감 TV에서 오랫동안 취재한 내용들을 가지고 바닥을 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약간의 사실, 어쩌면 더 많은 사실이 숨겨져 있을 수 있고 또 영화적 상상력도 숨겨져 있겠죠. 하지만 완전 허구는 아니에요.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은 여하튼간에 이런 옐로우 영화가 옐로우 영화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아무튼 이 옐로우가 어느 정도 현실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윤석열 국정은 옐로우 국정이구나. 오늘 방송처럼. 여기서 좀 옐로우 국정을 에서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까지 버텨왔는지 참 국민들한테 감사할 노릇이죠. 그러니까요. 옐로우 국정이라는 표현이 참으로 적합한 것 같은데 또 설마 했는데 대통령실 본관에서 사우나까지 등장을 했는데 이거 정말로 하다못해 너무너무 옐로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계속 뭐 죄송합니다. 생각하고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이제 작년인가 처음 이제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건 좀 너무 의혹 제기 심한 거 아니냐. 뭐 아무리 막 나가는 정권이지만 뭐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그러니까요. 뭐 사실 사우나 같은 거 뭐 저기 뭐야 관제에다가 해도 되는데 뭐 굳이 이런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윤석열 정권이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일반 시민의 상상력을 이제 끝까지 시험하는 극한 정권 아닌가. 이게 뭐 그런 광고 그 저희 카피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상상한 거 모두 있잖아. 더 센 게 온다. 계속 지금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관제에다가 스크린 골프도 있고 뭐 사우나 수영장 시설도 있고 안가에는 바 만들고 지금 집무실에는 사우나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언젠가요? 그 국정 운영 이 감사 때 국회 운영위 감사 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뭐 광저에 사우나나 스크린 골프 그 시설 없다고 하면서 이제 의혹 부인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아주 검소하고 초라한 대통령 관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아주 검소하고 초라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시절에 이제 뭐 이른바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 할 때 그때 이제 무속 개입 뭐 무속 논란 휩싸였잖아요.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그 뭐
정말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네. 윤석열은 간절히 술을 원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진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나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보면. 아니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아니고 납득이 안 가는 게 참모들도 당연히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를 했을 거고 대통령이라는 게 5년 단임이기 때문에 다음 사람한테 이제 물려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대통령실을 자기가 어떻게 뜯어 고쳤는지는 다음 사람이 들어오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이걸 사우나까지 만든 거 보고 진짜로 이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관념이 있었던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개헌해서 예. 연구 직관하려고 했겠죠. 정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걸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사우나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국회 출입할 때 여의도에 뭐 빌딩에 유명한 사우나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술 먹고 사우나 하는 걸 안 좋아하는데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배 중에 술 드시는 날은 꼭 점심에 식사하시고 사우나 가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뭐 여쭤봤더니 야, 술 먹고 땀 빼면 술이 쫙 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점심에 식사하시고 사우나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일과를 한번 추측을 해봤는데 추측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11시쯤 실제로 가짜 출근시키고 자기는 11시에 출근한다고. 그래서 그냥 제가 머릿속으로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11시에 출근하면 도착하면 한 뭐 11시 반쯤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날 술 안 깼으니까 좀 이렇게 해롱되고 있다가 점심 먹으면서 또 반주 한 잔 하고 반주 한 잔 먹고 좀 기분 좋게 취해가지고 내려와서 사우나 한번 하고 땀 쫙 빼고 나면 한 뭐 2-3시쯤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퇴근 시간까지 한 6시라고 치면 3시간 정도 이제 업무 비슷한 걸 하는데 술 안 깨면 몸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화를 더 내요. 경노했을 거고. 지 맘대로 안 내니까 또 경노했을 거고. 집에서 김건희한테 깨지니까 경노했을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되면 또 술꾼들 특징이 있어요. 눈이 반짝반짝해져요. 먹으러 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새벽 3-4시까지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11시 출근하고 이게 쳇바퀴들도 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 추정입니다만 그 총선 패하고는 사실 자기 앞날이 이제 거의 뭐 없는 그려지죠. 거잖아요. 네. 내란 생각밖에 안 할 텐데 내란을 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고 꿈을 꾸려면 그러니까 술자리 갖고 장군들 모아놓고 뭐 야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몇 달 후면 세상이 다 뒤집어진다 이런 술자리를 갖지 않았을까 하는 게 추정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의의를 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그런 그 일과표가 정말 진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그랬을 것 같아서 더 절망적인 것 같은데